여러분 이런 말이 할 것이 아니라 임영웅은 상암조차 그에게는 작았다. 이렇게 썼으면 영웅시대가 그냥 환호성을 보냈을 겁니다. 반갑습니다. 제이보컬이에요. 여러분 오늘 드릴 말씀은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참 속상해가지고 남긴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좀 언짢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임영웅 콘서트 열기고 립제의 군무 눈길 질 낮은 음향 디테일은 아쉬웠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제목이 왜 이런가요? 질 낮은 음향이라고요? 디테일이 아쉬웠다고요? 과연 이 기자님이 이런 대형 콘서트를 많이 다녀봤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이보컬만이 좀 드릴 수 있는 말들, 그리고 제이보컬이 그 콘서트 현장은 참여하지 못했지만 제 지인이 거기에 직접 참여하고 왔는데 그 지인의 이름을 밝히지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름만 대도 좀 알 수 있는 유명한 작곡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음향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저보다도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도 저보다 더 차원 높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혹은 또 객관적으로 봐도 이 사람의 말은 특히 음향에 있어서, 음질에 있어서, 또 콘서트에 있어서 제 말보다 더 신뢰가 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한번 보시자고요. 가수 임영웅이 이틀간 10만 명의 영웅시대와 호흡했다. 1년을 계획해 세운 공연인 만큼 시작은 웅장했고 콘서트 중간중간 감동 서사는 충분했다. 여기까진 좋아요. 다만 야외 공연장이란 조건에서 오는 질 낮은 음향 시스템, 잔디를 지킨다는 이유로 멀어져야 했던 무대와 관객 사이의 간격 등 아쉬움은 남았던 공연이었다. 네,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대안 없는 비판은 정말 우리가 받아서도 안 되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만 야외 공연장이란 조건, 이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암 정도 되는 야외 공연장이라고 해도 말이 안 됩니다. 여기는 경기장이에요. 애초에 설계 자체가 운동 경기 하라고 만든 곳입니다. 그렇다면 음향학적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 오는 질 낮은 음향 시스템, 이걸 여러분 비판이라고 하고 있나요? 제가 그 작곡가 친구에게 또 전화를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요. 아니 이런 기사가 있는데 너가 들었을 때는 어떠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걸 지적한다면 음악의 음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지, 이러한 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상암 콘서트를 진행을 할 때 일반 콘서트홀에서만큼 음질을 만들려면요, 애초에 경기장의 구조를 다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가 왜 상암에서 했는지를 알아야 이런 말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기사를 쓰더라도 이 가수가 왜 상암에서 개최할 수밖에 없었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임영웅 씨는 우리나라에 있는 콘서트홀에서 공연하기에는 이미 사이즈가 너무나 커져버린 슈퍼스타 국민 가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씨가 영웅시대 분들, 팬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상암이라는 곳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예요.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영웅시대 분들은 콘서트홀에서 듣는 것처럼 이 음질에 대한 것을 기대를 안 했어요. 그저 임영웅 씨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니까요. 지금 제 방송을 보고 있는 영웅시대 분들은 제 말에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야외 공연장이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상암 콘서트가 맞는 거겠죠. 그래서 이 조건에서 오는 질 낮은 음향 시스템, 여러분 저는 조금 화도 나는 것이 뭐냐면 제 친구 작곡가가 상암에서 하는 콘서트, 세븐틴 콘서트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뭔가요?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이 이상 누가 할 수 있겠냐. 외국에 있는 음향팀들을 데리고 와도 이 이상 퀄리티는 뽑아낼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는 조금 앞으로는 영웅시대와 임영웅 씨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지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연에서 제 지인이 임영웅 씨가 부분 음정이 흔들리는 곳이 있었다. 모니터 상태가 좀 안 좋았던 것 같다. 이런 말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라이브에서 특히 이렇게 큰 공간에서는 인간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적, 평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대부분 임영웅 씨를 너무나 좋게 생각하지만 타 팬이라든지 다른 가수의 팬분들, 이런 분들은 간혹 임영웅 씨를 저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혹여라도 이번에 상암에서 한 거 질라진 음향 시스템이 있었다며 이런 말을 한다면 제가 드린 말씀을 꼭 해주세요. 아니, 거기서 콘서트를 할 때 임영웅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가수 누가 있어? 데려와봐. 이렇게 좀 반박을 해주세요. 거기는 애초에 운동 경기장이지 축구장이지 공연장이 아니라서 그 정도면 엄청난 퀄리티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 보세요. 잔디를 지킨다는 이유로 멀어져야 했던 무대와 관객 사이의 간격 등 아쉬움은 남았던 공연이었다. 저는 이것도 참 임영웅 씨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우리 영웅 시대를 너무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임영웅 씨가 잔디석을 없앤다라고 했을 때 우리 영웅 시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역시 임영웅, 역시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답게 경기장을 생각했구나.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효과, 낙수 효과들은요, 엄청날 겁니다.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상암 경기장을 관리하는 관리자, 매니저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어떤 콘서트가 들어와서 대여를 해줬더니 잔디구장이 다 훼손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상암을 대여하기가 어려워질까요? 쉬워질까요? 어려워지겠죠. 그로 인해서 앞으로의 아티스트들은 상암을 대여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 이것도 다 생각한 거예요. 자, 영웅 시대가 갔다 간 뒤로 상암의 잔디구장이 훼손이 됐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암 입장에서도 임영웅 씨에게 대여를 해줬는데 이렇게나 리스크가 없고 좋은 영향만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면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낙수 효과로 상암이라는 곳에서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자, 여러분, 제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냥 임영웅 씨가 축구를 너무 사랑해서 잔디석을 제외했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도 다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보고 한 가지만 생각한다면 생각이 좁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한 가지를 보고 10가지를 생각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속 깊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사는 참 제가 공감할 수 없었다.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가수 임영웅이 이틀간 10만 명의 영웅시대와 호흡했다. 이것도 좀 잘못됐습니다. 물론 티켓팅은 10만 표 정도가 됐지만 겉돌기로 돈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숫자만 대략적으로 봐도 몇만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쓰실 때는 조금 더 팬덤의 이야기들 그리고 마음들을 좀 헤아리고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꼭 제가 드는데요. 그리고 임영웅 씨가 이번에 대단했던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임영웅 씨가 일요일에 둘째 날이었죠. 비가 오는데 그 상황을 즐겨버립니다. 인스타 봤나요? 거기에 수중전을 즐기자, 이런 뉘앙스의 말을 씁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서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왜 멋있었냐면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수많은 생각지도 못했던 역경들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즐겨버립니다. 지금 임영웅 씨처럼요. 그래서 둘째 날에 가셨던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보다 더욱 좋은 무대를 보여줬다. 이런 말씀들을 하나같이 하시고 제 채널 댓글에 남겨주신 말들이 어떤 말들이냐면 환상적이었다. 내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콘서트였다. 이런 말씀들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여유롭고 이런 것이 행복할 때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내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날에 참여하신 영웅시대 분들이 그렇게 황홀했다고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가 참 멋있는 게 또 뭐냐면요. 그 관객석에서 스텝 한 분이 있었잖아요. 어떤 스텝인가요? 바로 영웅시대 한 분을 등에 업고 자리까지 안내해주던 그 멋진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연장에서 공연 중에 그 스텝에게 박수를 돌리는 모습,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임영웅 씨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는 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이쪽 분야에 있잖아요. 물론 저희 회사는 작은 회사지만 그래도 연예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또 유명 연예인들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의 이런 마음가짐이라든지 뒷이야기들 정말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젠틀한 아티스트는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자기가 돋보이고 싶어 하고 수익을 100%다 끌어내서 자기가 다 갖고 싶어 하지 그 수익의 일부를 포기하는 아티스트는 여러분 몇 없습니다. 정말 몇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영웅 씨를 바라보면 괜히 인기 있는 게 아니다. 괜히 사람들이 이렇게나 좋아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어서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보고 제가 화딱지가 났어요. 자, 보세요. 이어 소나기 사랑해요 그대를 팬들에게 처음 라이브로 들려준 따라따라 이제 나만 믿어요 연애 편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등이 이어졌다. 아쉬운 것은 음향 시스템이었다. 야외 공연장 특성상 스피커 소리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소리가 깨지는 느낌을 받는다. 이는 상암 경기장뿐만 아니라 잠실 등 야외 공연장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문제다. 그 때문에 일부 가수들은 팬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음향을 들려주기 위해 실내 공연장을 선호하기도 한다. 임영웅 역시 이 장애물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아니 한번 다시 보자고요. 아쉬운 건 음향 시스템이었다. 왜 음향 시스템을 음질을 상암에서 기대합니까? 이것도 좀 오류가 있는 말이죠. 그리고 또 이거 보세요. 야외 공연장 특성상 스피커 소리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소리가 깨지는 느낌을 받는다. 이건 여러분 음향의 음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스피커 소리가 깨지는 느낌이 아니라 리플렉션 효과 때문에 소리가 여기저기서 튕기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깨지는 소리다. 이거는 여러분 클립이나 피크가 떴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런 사운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모르고 쓴 글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것도 보세요. 이는 상암 경기장뿐만 아니라 잠실 등 야외 공연장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문제다. 대표적인 문제면 왜 쓰나요? 제가 오늘 좀 화가 났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자, 보세요. 그 때문에 일부 가수들은 팬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음향을 들려주기 위해 실내 공연장을 선호하기도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일부 가수를 왜 임영웅 씨하고 비교를 해서 써놨습니까? 아니, 임영웅 씨가 지금까지 콘서트를 며칠 동안이나 전국 투어를 했는데도 팬분들이 다 못 오시니까 상암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이 참 화딱지가 나가지고 제가 정말 제가 사석이었으면 그냥 뭐가 이렇게 나갔을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임영웅 역시 이 장애물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무슨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임영웅 역시 이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런 말이 할 것이 아니라 임영웅은 상암조차
그에게는 작았다. 이렇게 썼으면 영웅시대가 그냥 환호성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다. 인생 살면서 장애물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인생 살면서 장애물이 뭐냐? 비 오는 것처럼. 네. 콘서트를 잡아놨는데, 야외 콘서트인데, 비가 오고 막 폭풍우가 치는데, 그것을 즐겨버리는 게 극복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써놨으면 저는 참 흡족해하면서 봤을 텐데, 이렇게 대안 없는 비판들, 아니 음질이 듣기 싫었으면 대안을 좀 써주던가.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들, 아니 누구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말들을 써놓으니까 제가 좀 화가 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임영웅 씨를 3년 넘게 지금 응원해 오면서 이런 기자분들이 임영웅 씨를 한두 번 보는 거예요. 한두 번 보고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내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웅시대와 또 영웅시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질감을 주는 기사를 쓸 때가 있는데요. 저는 참 이번 기사는 공감하지 못하겠고, 지금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극찬에 극찬을 쏟아내고 있는 중인데, 참 이런 기사를 보니까 화가 났고, 또 이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임영웅 씨를 공격하는 그 질라진 사람들에게 먹잇감을 준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오늘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이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여라도 그러한 글들을 봤을 때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꼭 해주세요. 상암은 콘서트장, 공연장이 아니다. 임영웅 씨 사이즈가 너무 커져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콘서트를 하다 보니 일반 콘서트홀보다 좋지 못한 음향이었지만 우리는 너무나 황홀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임영웅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가수가 몇 없다. 이렇게 좀 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기사 내용을 보면 임영웅 씨를 막 칭찬하는 듯 하지만 중간중간 대안 없는 비판들이 있는 기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할 거면 다 해버리든지 네, 평가를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그리고 이런 음향적인 것에서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가의 이런 소견을 좀 들어보고 기사를 썼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이겁니다. 이번 임영웅 씨 상암 콘서트는 가요계 혁신이었다. 왜 혁신이냐면 임영웅 이전과 이후로 나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임영웅 씨가 이렇게 상암에서 성공적으로 콘서트를 마무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다른 아티스트들도, 물론 여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아티스트들도 상암에서 했을 때 임영웅 씨의 이런 선한 영향력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마음이 상했던 그런 댓글들을 봤어요. 제가 임영웅 씨 콘서트를 진짜 너무 가고 싶습니다. 정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 다른 컨텐츠에서 양도표를 구한다라고 했더니 몇 분이 저에게 양도를 해주겠다, 이렇게 메일을, 참 귀한 마음이죠,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메일을 보니까 아니 유튜버라고 그렇게 표를 쉽게 구하면 되겠냐, 취소표 노려서 가시라, 이렇게 또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임영웅 씨 콘서트는 이 표가 정말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연 전날까지 취소표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못 구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너무 가고 싶어서 그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가가지고 곳곳을 돌아보면서 임영웅 씨가 영웅시대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느낌이라도 받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시축대도 갔고 영화도 두세 번 봤고 앨범도 제 사전 거 다 샀고. 여러분, 참 유튜브를 해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의견들이 있는데 가장 속상했던 것은 진실성이 안 느껴진다? 그래서 콘서트를 가고 리뷰나 하세요, 뭐 이러한 말들이 있는데,
참 속상하더라고요. 과연 그런 분들이 저보다 임영웅 씨를 더 응원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기분이 좀 많이 상했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제이보컬이 제공하는 컨텐츠가 또 본질적으로 유익함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컨텐츠를 보실 때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가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만드는 컨텐츠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전문 지식을 하나하나씩 쌓아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이보컬을 시청하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러한 저런 이야기들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간 제이보컬이 해왔던 컨텐츠의 방향성과는 조금 달랐던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라는 사람은 원래 불평불만하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아파도 진짜 아프다는 말도 끝까지 버티다가 하지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말들이 저를 또 약해지게 만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서 그간 제 오랜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유 김 대표 좀 열 좀 올랐네. 머리가 좀 뜨끈한가 보네. 네, 이렇게 좀 귀엽게 가볍게 봐주시고요. 앞으로도 제가 또 반박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생긴다면 그때도 용기 있게 제가 또 반박 영상들을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상에서 음악을 하는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을 반박하다 보면 기자님들도 그 부분을 수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좋은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행!